학생 청소나 똑바로 해. 사람부터 살리겠습니다. 백화점 청소 알바를 하던 준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소부가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당장 쫓아내. 수천억 계약을 앞둔 회의실. 프랑스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당황한 이들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유창한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 긴박한 순간을 넘긴 외국 대표는 흡족해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강도윤 회장은 자네 내일도 도와줄 수 있겠나? 네. 짧게 한마디 하고 준호가 돌아서는데 아니, 혹시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루미에르 타워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수십 층 유리병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아스라이 번지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가끔 택시 한 대만 지나쳤습니다. 백화점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낮 동안 그 요란하던 음악도 향수 냄새도 구두 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멈춰 있었고 명품 진열장 안조명도 꺼져 있었어요.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맨 꼭대기층 VVIP 바이어룸 창문에서만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잠든 밤에 그 층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 과장은 서류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아까부터 몇 번이나 바지에 닦았는데도 금방 다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3년짜리가 오늘 밤 날아가면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그 목소리는 유독 작게 들렸습니다. 바이어룸 문이 열리는 순간 코끝에 먼저 닿았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묵직하게 깔리는 향수 냄새. 눈이 부시지 않을 만큼 은은하게 조정된 조명 아래 앤티크 소파가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채워진 샴페인 쿨러와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유리 진열장 안으로 향수 시향 키트가 조심스럽게 세팅돼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였어요. 프랑스 대표단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드리안 로슈, 수행원 2, 법무 담당자 1명. 아드리안은 자리에 앉자마자 방 전체를 천천히 훑었어요. 서류 배치를 확인하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이 공기보다 무거웠어요. 태성 리테일 직원 1명이 미리 종이에 받아 적어온 불어 인사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훑고 입을 열었는데 첫 발음부터 버벅였어요. 아드리안의 수행원이 무표정하게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황급히 주머니 속으로 구겨 넣었어요.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회장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의 몸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특별히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요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걸음을 옮기는 자리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자리에 앉으며 짧은 눈짓 하나로 직원 위치를 조정했고 아드리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지 않았어요. 강도윤이 비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박통혁, 지금 어디야? 비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귓속말로 짧게 보고했습니다. 강도윤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대체 찾아. 그뿐이었습니다. 비서는 소리 없이 복도로 나갔어요.
전담 통역사가 사라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다 응급 진료를 받게 됐다는 보고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측이 급히 대체 인력을 수소문했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새벽 즉시 투입은 불가합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복도에서 비서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더 어두워졌어요. 강도윤은 그 표정을 보고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직원들은 그 3초의 침묵이 무서워 숨을 죽였어요. 설령 지금 당장 누군가 달려온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바이어룸은 사전 신원 조회와 NDA 서명, 출입권 발급을 마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절차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새벽이었고 담당 부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실무진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일단 영어로 버텨보면 어떨까요? 강도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드리아는 핵심 조항은 영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걸 알면서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프랑스 쪽 수행원 한 명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 문을 열고 나가더니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말없이 돌아왔어요. 강도윤은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끝을 느리게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핵심 조항들이 불어로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과장이 옆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 해석본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잔을 들었어요. 이 자리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 끝냅시다. 아드리아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짧게 끄덕였어요. 동의인지 유보인지 그 경계 어딘가였습니다. 강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수평선처럼 멀리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3년이 흔들린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창에서 시선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비서가 복도 쪽으로 눈짓을 보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강도윤은 대답 대신 턱을 짧게 들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서는 다시 복도로 나갔고 유리문이 소리 없이 닫혔어요. 바이어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아드리안 쪽 수행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태성 측 직원들은 테이블 위 서리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손끝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쿨러 안에서 얼음이 녹는 소리만 가끔 작게 들렸어요. 복도에서는 비서의 목소리가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어느 에이전시였는지 어느 지인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통화가 끊기는 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한층씩 더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낮게 숙이는 것으로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방 안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요. 한번 연락해봐도 될까요? 강도윤이 손을 들어 막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은 황급히 복도로 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리다 연결됐습니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요? 루미에르 타워 최상층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거기 VVIP 라인이면 저도 등록 없이는 못 들어가요. 나도 내 커리어 소중하다고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이 과장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누를 번호가 없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D-7 사전 신원조회, NDA 서명, 출입권 발급까지 최소 사흘에서 닷새. 담당 부서는 새벽이라 아무도 없고 긴급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도 이 시각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설명을 들으며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막내 직원 하나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혹시 AI 번역 앱 같은 건 어떨까요? 요즘 꽤 정확하다고 하던데요. 방안이 순간 멈췄습니다. 법무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직원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직원은 손을 내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아드리안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그의 수행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드리안이 나지막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불어였습니다. 남은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태성 측 직원들 중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아드리안은 핵심 조항을 영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불어가 안 되면 오늘 이 테이블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갔던 수행원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아드리안에게 귓속말을 건넸어요. 아드리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가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짧은 동작이었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이 과장의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갔어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들이 불을 켜고 있었고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새벽이었지만 도시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창유리의 입김이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방 안에 있던 누구도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샴페인 쿨러 안에서 얼음 녹는 소리만 작게 또 작게 들려왔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바이어룸 바로 바깥 서비스. 복도에서는 분리수거 카트를 끌던 청소부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창가에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잠시 아드리안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약 먼저 하시겠습니까? 통역이 없어도 그 정도 의사 전달은 됐어요. 아드리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제품 향수 라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 그게 오늘 저녁 순서였습니다. 태성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유리 진열장 쪽으로 다가가 시향 키트를 가져왔어요. 나무 트레이 위에 작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마다 흰 종이띠가 감겨 있었고 불어와 영어로 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아드리안이 손을 들었어요.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첫 번째 병을 집어들었어요. 마개를 열자 은은한 향이 번졌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이었어요. 아드리안은 병 입구를 손목 안쪽에 가볍게 대고 천천히 코를 가져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방 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아드리안이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는 통과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향은 조용하고 절도 있게 이어졌어요. 아드리안은 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맡았고 수행원은 그 옆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태성 직원들은 살금살금 뒷걸음쳐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방해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이 과장은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아드리안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려 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병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이 마개를 열었어요. 이번엔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우디 계열 나무 수액과 스모키한 냄새가 섞인 종류였어요. 그가 병을 코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미간이 아주 살짝 좁아졌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수행원 한 명이 그걸 봤는지 아드리안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드리안이 손으로 가볍게 제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맡았습니다. 숨이 끊겼어요. 아드리안이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트레이 모서리를 짚었어요. 무게를 싣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빛이 빠르게 변했어요. 입술 주변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 위로 땀이 맺혔습니다. 숨소리가 짧고 얕아졌어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더 빠른 그 불규칙한 리듬이었습니다. 과호흡이었어요. 수행원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불어가 쏟아졌어요. 숨이 안 쉬어진다. 빨리, 흡입기. 어디 있어. 창문 열어. 이 냄새 치워. 조용하게 해. 진정시켜야 해. 태성 직원들은 굳어버렸습니다. 불어가 저렇게 빠르고 크게 쏟아지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행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직원들 눈에는 그게 항의처럼 보였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 과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물 드릴까요? 앉아 계시죠. 아드리안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데 수행원 하나가 팔을 막았습니다. 강하게 제지하는 동작이었어요. 이 과장이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으로 옆 직원을 봤습니다. 왜 막는 거야? 도와주려는 거잖아. 하지만 수행원은 이미 다시 아드리안 쪽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불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화가 나신 건가요? 아니면 아프신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드리안의 호흡이 더 빨라졌어요. 손이 테이블을 짚은 채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수행원이 그의 등을 받쳤어요. 또 다른 수행원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손이 떨려서인지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어요. 법무팀장이 강도윤에게 바짝 붙어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거 협상 결렬로 가는 겁니까?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끝에 서서 그 상황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이 과장이 119에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도윤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 찰나에도 수행원들의 불어는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성 직원 하나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환기를 시켜야 하나 싶었는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뗐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씩 제각각 움직이고 하나씩 제각각 멈췄습니다. 강도윤이 그 혼란을 가로질러 낫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저분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방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정적이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의 불어만 계속됐어요. 아드리안의 숨소리가 그 사이사이로 짧게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트레이 위에 놓인 향수병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카트 바퀴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걸음이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비스 복도는 바이어룸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바이어룸 쪽이 은은한 조명과 향수 냄새, 두꺼운 카펫이었다면 복도 쪽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회색 타일이었고 벽에는 소화전 함과 배관 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 가끔 그 복도를 채웠습니다. 서준호는 그 복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 카트를 끌며 각 층 서비스 구역을 돌아다니는 것, 그게 오늘 밤 준호의 일이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환경미화 용역업체 소속 야간 미화인력. 이어폰 한쪽만 귀에 꽂고 나머지 한쪽은 빼놓은 채 카트를 밀었습니다. 주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어요. 혼자 일하는 야간 근무자의 버릇이었죠. 카트를 세우고 재활용 봉투를 묶는데 손이 빨갰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새벽 복도는 차가웠어요. 손목 안쪽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봉투 매듭을 묶으며 핸드폰 화면을 잠깐 확인했어요. 팀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야간 수당 없어. 규정대로야. 준호는 화면을 보다가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달 교재값이 모자랐어요. 방통대 입학 원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등록금 마감이 한 달 남았어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이 복도에서 카트를 밀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처음 세운 계획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밤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어요. 남은 건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정리되지 않은 빚과 보호자가 없어진 현실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반지하 원룸 한 칸을 얻어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외가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물어보면 짧게 잘랐습니다. 그쪽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것뿐이었어요. 더 묻지 말라는 말이었죠. 준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눈빛으로 말할 때는 더 이상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외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자신에게 똑같이 있는 것. 오른쪽 귀 뒤 선천성 검은 점이었습니다. 모반이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준호가 어릴 때 거울 앞에서 그 점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면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어. 똑같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점 하나가 둘 사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흔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카트를 끌며 복도 안쪽으로 걸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오룸 방향이었어요. 벽 너머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어요. 새벽에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소리의 결이 달랐습니다. 높고 빠르게 쏟아지는 말들, 무언가 급박한 톤이었어요. 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불어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숨, 흡입기, 환기, 자극 냄새 치워, 조용히 해. 그는 카트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들리는 말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건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공황이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불어를 익힌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라디오를 좋아했어요. 국제 채널을 틀어놓고 혼자 따라 하다 보니 귀가 열렸습니다. 교재를 살 돈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들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들어서 익힌 거였어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일상 대화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하는 말은 분명하게 들렸어요. 누가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트를 벽 쪽으로 밀어 세웠어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손끝으로 카트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자신은 VVIP 구역 출입이 금지된 용역 직원이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쫓겨나면 오늘 밤 일도 끝이고 내일 근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층 출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 안에서는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무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어폰을 빼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카트에서 손을 떼고 바이어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복도 끝에서 준호를 먼저 봤습니다. 잠깐요. 이쪽은 출입 안 됩니다. 요원이 몸을 가로막아 섰어요.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딱 한 걸음 앞에서 멈춰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서 불어로 하는 말 제가 알아듣습니다. 요원이 눈을 좁혔어요. 저는 관계자만 출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요원이 잠시 멈칫했어요. 미화 유니폼을 입은 19살짜리 앞에서 단 한 박자 망설였습니다. 그 찰나에 준호가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불어로 크게 말했어요. 흡입기가 어디 있습니까? 환기부터 하겠습니다. 바이어룸 안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행원들의 불어가 뚝 끊겼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드리안을 붙들고 있던 수행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들린 말이 불어였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요원이 더 이상 팔을 뻗지 않았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랐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가득했고 그 위로 긴장과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드리안은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은 채 앞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짧고 빠르게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 주변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성 직원들은 준호를 봤습니다. 미화 유니폼에 고무장갑, 19살짜리 청소부가 바이어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 과장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강도윤은 테이블 끝에서 팔짱을 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준호가 수행원에게 불어로 물었습니다. 흡입기 지금 바로 주세요. 가방에 있습니까? 수행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들고 있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목적이 생겼으니까요. 지퍼가 열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흡입기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한국어로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향수 키트 전부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지금 바로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준호가 반복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누군가 먼저 움직였어요. 트레이를 들고 진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창문 쪽 환기해 주세요. 조명도 조금 낮춰주시고요. 의료 지원 호출하시고 물은 미지근한 것만 가져오세요. 이 과장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직원이 조명 쪽으로 갔어요. 방안이 처음으로 제 방향을 찾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뒤엉켜 있던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갖게 된 거였어요. 준호가 아드리안 옆에 가까이 섰습니다. 수행원이 내민 흡입기를 받아 아드리안에게 건넸어요. 불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요. 아드리안이 흡입기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 대고 누르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준호가 옆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요. 천천히. 아드리안이 두 번째로 눌렀어요. 가슴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새벽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어요. 향수 냄새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조명도 한 단계 낮아졌어요. 방안이 전보다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드리안의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짧고 빠르던 호흡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아드리안이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수행원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드리안이 눈을 감았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수행원을 돌아보며 불어로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까지 높고 빠르게 쏟아지던 불어가 사라진 자리에 긴 침묵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바람이 가늘게 들어왔어요. 서류 모서리가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리안의 숨소리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됐어요. 그때 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준호에게 와 있었어요. 이 과장도 법무팀장도 수행원들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 시선들을 다 받으면서도 크게 달라진 것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을 옆으로 내리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정적 안에서 강도윤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화 유니폼을 입은 소년이 이 방의 중심을 정리해버렸어요. 수천억짜리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강도윤은 그 사실을 천천히 소화하는 것처럼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귀 뒤로 쓸렸어요. 오른쪽 귀 뒤 작고 선명한 검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강도윤의 눈이 그 점에서 멈췄습니다. 잔을 들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강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처럼 그의 시선이 준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고개를 돌리던 그 찰나에 방 안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거리요. 잠깐, 강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발을 멈췄어요. 이름이 뭐지?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서준호입니다. 짧게 답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이름을 듣고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어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드리안 쪽 수행원들도 태성 직원들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이 강도윤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 저희 외부 용역 직원입니다. 미화 쪽이에요. 강도윤은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이 준호에게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과장이 한 번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아드리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호흡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조금 가라앉았고 하얗게 질렸던 입술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드리안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불어로 물었어요. 불어를 아느냐? 준호가 불어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압니다.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아드리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수행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안이 다시 준호를 봤어요. 고마워. 불어였습니다. 짧고 담백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역시 불어였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짧은 교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어요. 비서가 다음 일정을 보고하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비서가 멈췄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은 여전히 준호에게 가 있었어요. 준호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한 발을 뗐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걸음을 옮겼고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귀 뒤로 쓸렸어요. 오른쪽 귀 뒤, 작고 선명한 검은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강도윤의 숨이 짧게 멎었어요.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오른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살짝 떨렸어요. 잔을 향해 뻗던 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목욕을 시키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작고 둥근 점. 선천성이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그 점을 발견하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귀 뒤에 점 있는 거 봤어요? 복점이래요. 강도윤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뒤로는 그 얼굴도 그 점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 저 소년의 귀 뒤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였어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속으로만 삼켰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경계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오래 잃어버렸던 물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몰랐어요. 자신이 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방 안에서 강도윤의 시선이 자신의 귀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요. 강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없어? 준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내일 오전에 본협상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늘 밤 안에 출입 등록이 안 돼. 준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내가 통역을 맡아라.
내일 협상. 이 과장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이 과장이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전문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용어도 몰랐어요. 유통이나 법무 쪽 단어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드리안 앞에서 쓴 불어는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쓰는 불어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됐습니다. 틀리면 다시 확인하면 됐어요. 아까 저 안에서 한 일도 아는 단어를 알아들은 것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강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바로 확인 질문을 드릴 겁니다. 협상 중간에도요.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저는 못합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이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 앞에서 조건을 내고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다는 표정이었어요. 강도윤이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확인하는 통역이 오히려 안전하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준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아드리안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에게 낮게 불어로 말했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아드리안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이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준호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카트가 벽에 붙어 세워져 있었어요. 이어폰이 카트 손잡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쳤어요. 손끝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땀이 조금 배어 있었어요. 내일 오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카트를 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원룸에 돌아가면 계약서 초안을 구해야 했어요. 유통계약에 쓰이는 불어 용어들을 찾아야 했고 라이선스가 뭔지, 독점 조항이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 눈에 익혀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이어룸 쪽 유리창 너머로 강도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도 강도윤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가 사라진 자리에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빈 복도를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거뒀어요. 비서가 다가와 내일 오전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어요. 준호 내일 출입 임시 등록 처리해. 비서가 받아 적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그 시각 준호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막차가 끊기기 직전이었어요. 객차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사전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첫 단어를 입력했어요. 독점, 불어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권, 그 다음은 라이선스. 지하철이 역마다 멈추고 출발하는 사이사이에 준호의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지나서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았어요.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보일러 버튼을 누르고 책상 앞에 바로 앉았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자판 위로 손을 올리는데 손가락 끝이 차가워 감각이 잘 오지 않았지만 그냥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처음 입력한 건 유통계약서 불어 양식이었어요. 여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 화면에 펼쳤어요. 처음 줄부터 읽었습니다. 반줄도 못 가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전을 찾아 뜻을 확인하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어 뜻 옆에 불어 단어를 나란히 써두고 그 아래 짧은 예문을 붙였어요.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게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독점 유통권이 무엇인지, 계약기간 조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위약금 조항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면세 연동이 불어로는 어떻게 풀어 쓰는지 하나하나 찾고 읽고 손으로 썼어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써야 머릿속에 남는다는 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가 채워지면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방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삼각김밥 하나와 물병이 전부였어요.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 한 입 먹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씹으면서 읽었어요. 삼킨 뒤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먹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구분이 없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3시가 됐어요. 눈이 뻑뻑해졌습니다. 준호가 손등으로 눈을 눌렀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화면 속 불어 문장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노트 2페이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3번째 페이지가 반쯤 됐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 준호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엎드렸어요. 알람을 7시로 맞춰뒀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았어요. 형광등이 켜진 채로 눈을 감았는데 그래도 잠이 왔습니다. 금방이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 책상이 형광등 불빛이 눈에 곧장 꽂혔어요. 눈 아래가 묵직했습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찬물로 2번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김이 덜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어요. 다림질된 옷은 없었지만 손으로 펴가며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봤어요. 어젯밤 바이어룸에서 입었던 미화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 보였어요. 노트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핸드폰 첫 화면에 사전 앱을 올려뒀어요. 루미에르 타워 로비에서 이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임시 명찰을 내밀었어요. 하루짜리였습니다. 이름칸에 서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과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 하나라도 나면 나도 당신도 끝이야.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지만 당부인지 협박인지 경계가 없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어룸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달라 보였어요. 창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이 다시 정리돼 있었어요. 아드리안이 자리에 앉아 준호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통역 자리에 섰습니다. 아드리안이 입을 열었어요. 첫 문장이 불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였어요. 어젯밤 노트에 적어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21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로 또렷하게 옮겼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과장이 처음으로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끝났어요. 준호의 어깨에서 아주 조금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문장이 끝나고 나서 협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준호의 통역은 빠르지 않았어요. 아드리안이 한 문장을 말하면 준호가 잠시 받아들인 뒤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강도윤이 답하면 그걸 다시 불어로 전했어요. 중간에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준호가 즉시 멈췄습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안에게 불어로 다시 물었어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 맞는 건지. 아드리안은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가 확인 질문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이 과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처음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저 확인 질문이 협상 흐름을 끊는 게 아닐까,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드리안의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이 과장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로 넘어갔어요. 협상은 3개 덩어리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독점 유통권 범위가 첫 번째였고 플래그십 리뉴얼 비용 분담이 두 번째였어요. 면세점과 온라인 연동 조건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 처음으로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드리안이 리뉴얼 비용 분담 비율을 말했어요. 준호가 그걸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강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이 과장이 옆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성 쪽에서 예상했던 비율과 달랐어요. 강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그 말을 불어로 옮겼어요. 아드리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행원에게 낮게 불어로 무언가를 물었어요. 수행원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준호는 그 침묵 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드리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문장이 길었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 문장씩 나누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아드리안에게 불어로 말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에서 중간 부분, 비용을 단계적으로 나눈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아드리안이 눈을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첫 해와 이후 연도를 달리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준호가 강도윤 쪽을 돌아봤습니다. 첫 해 비율과 2년차 이후 비율을 구분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이 과장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어요. 뉘앙스 하나가 잘못 전달됐다면 비용 분담 조항 전체가 삐걱거렸을 겁니다. 준호가 멈추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강도윤은 다른 조건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과장은 나중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메모를 들여다보다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협상 중반 휴식이 있었습니다. 차와 과일이 들어왔어요. 잠깐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행원과 짧게 불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도윤은 법무팀장과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구석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어요. 오전 협상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덩어리인 면세 연동 조항에서 쓸 것 같은 단어들을 미리 확인했어요.
강도윤이 물 한 잔을 들고 준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내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윤이 잔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하고 있어. 강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칭찬인지 확인인지 경계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한쪽에 서 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오전 내내 그 사람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강도윤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협상 내용보다는 준호 쪽을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장이 잘 맞았고 웃는 표정이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이 준호 옆으로 다가오며 작게 말했어요. 비서실 정승재 실장이야. 회장님 측근 중에 측근.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과장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다시 서류 쪽으로 돌아갔어요. 정승재가 준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고 많아요, 준호 씨.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재가 잠깐 더 서 있었어요. 준호를 위아래로 한번 훑는 것 같았는데 표정은 웃는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뭔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느낌이 스쳤어요. 하지만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후 협상이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아드리안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를 보며 불어로 짧게 물었어요. 어디서 불어를 배웠나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독학이에요. 라디오 듣고 혼자 익혔습니다. 아드리안이 잠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전 내내 굳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풀린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통역을 넘어 조율자요. 불어로 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받아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리안은 이미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리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법무팀장이 무언가를 물었지만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계산도 아니었고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조용한 눈빛이었어요. 오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다시 자리에 섰어요. 등 뒤 한쪽에서 정승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드리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정승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수록 준호가 테이블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통역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드리안이 준호를 먼저 바라보고 강도윤이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하게 됐어요. 정승재는 그 변화를 하루하루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보안실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말했습니다. 바이어룸 쪽 복도 CCTV 최근 영상 내 쪽으로 복사해줘. 조용히. 직원이 잠깐 망설였어요. 정승재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협상 일정 중 하루 강도윤이 바이어룸에서 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걸었어요. 잠깐 혼자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침 같은 방향이었어요. 두 사람이 계단 입구 근처를 지나가는데
강도윤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단 첫 턱을 잘못 밟은 거였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호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어요. 강도윤의 팔을 잡아 몸을 지탱시켜줬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강도윤이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정승재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봤어요. 그날 저녁 정승재는 보안실에서 혼자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계단 입구 쪽 CCTV였어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준호가 팔을 뻗는 장면을 멈추고 들여다봤어요. 앞뒤 맥락을 잘라냈습니다. 강도윤이 발을 헛디디는 부분과 준호가 몸을 바로잡아주는 부분을 없앴어요. 남긴 건 준호의 팔이 강도윤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앵글이 나빴어요. 옆에서 찍힌 것이라 팔의 방향이 불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밀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정승재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정승재가 강도윤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확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 있었어요. 강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준호의 팔이 강도윤 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승재가 말했어요. 이 친구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출입 경위도 특이하고 접근 방식도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요. 목소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도윤은 말없이 영상을 다시 봤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화면을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승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려는데 담당 직원이 막았어요. 오늘은 임시 등록이 정지됐습니다. 준호가 영문을 모른 채 이 과장을 찾았어요. 이 과장이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준호가 물었어요. 이 과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준호가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협상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젯밤까지 오후 마지막 세션 대비로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펴졌다가 다시 쥐어졌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방이 한번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어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안센터 베테랑 직원이 정기 점검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파일 2개였습니다. 같은 시각대, 같은 카메라인데 용량이 달랐어요. 타임스탬프도 미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직원이 2 파일을 나란히 열었어요. 하나는 정승재가 제출한 편집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업 서버에 자동 저장된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을 재생했어요. 강도윤이 계단턱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준호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강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2초였어요. 강도윤이 몸을 바로잡고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원본에는 그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베테랑 직원이 2 영상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두 파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본을 끝까지 봤어요. 화면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승재 불러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어요. 정승재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놨어요. 화면에는 두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정승재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강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영상이 두 개야. 정승재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정승재가 입을 열려 했어요. 강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두 글자였어요. 정승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도윤이 비서를 봤어요. 준호 연락처 찾아요. 그리고 준호한테 연락해서 나 좀 보자고 해.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도윤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주먹이 됐다가 펴졌어요. 준호의 핸드폰이 울린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보자고 하신다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미에르 타워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임시 명찰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정면을 봤어요. 숫자가 층마다 바뀌었습니다. 강도윤이 있는 곳은 바이어룸이 아니었어요. 같은 층 끝에 있는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고 소파 두 개가 마주 놓여 있었어요. 강도윤이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준호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준호가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바지 위를 천천히 눌렀다 떼는 걸 반복했어요. 영상이 조작된 거였어요. 내가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빛이 기울고 있었어요. 잠시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강도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잠시 무언가를 고르는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어요. 가족 이야기 물어봐도 되겠어요. 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알아요? 준호가 잠깐 멈췄어요. 저도 잘 몰라요. 외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만 하셔서요. 강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강도윤이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그 뒷말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두 분 다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가늘게 들어왔어요. 강도윤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을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고,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자신이 먼저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까 딸도 그 말을 따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서실이 딸 관련 연락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을 때도 강도윤은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소년이 말했어요. 몇 년 전에 두 분 다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창밖 서울이 오후빛 속에 펼쳐져 있었어요. 강도윤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등이 아까와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돌아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눈 안쪽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서랍 안에 사진 봉투 있어요. 가져와요. 비서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강도윤이 그걸 받아들고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눌렀다 놓았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 쪽으로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어딘가 공원 같았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바라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가 턱선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말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사진 속 여자의 귀 쪽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쓸려 있었어요. 오른쪽 귀 뒤가 보였습니다. 작고 선명한 검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준호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그 점 위로 갔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위에 손끝이 머물렀어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이름이 강서연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번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강서연이었니? 방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쪽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귀 뒤 점과 자신의 귀 뒤 점이 겹쳐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가 더 붉어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록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알겠지만 말이 거기서 멈췄어요. 강도윤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집을 나간 건 내가 결혼을 반대해서였어요. 내가 먼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어디서 사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그냥 있었어요. 기록 확인은 빠르게 됐습니다. 비서가 사고 일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을 조회했어요. 일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사흘이 걸렸어요. 준호와 강도윤이 같은 날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 더 만났어요. 같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커피가 놓여 있었고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도 저는 괜찮아요.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의 눈 안쪽이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매와 겹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강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서류를 보지 않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강서연이 맞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최종 서명식은 루미에르 타워 리뉴얼 발표회와 함께였습니다. 로비 한쪽에 작은 무대가 마련됐어요. 기자들이 와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도윤과 아드리안이 나란히 섰어요. 서명이 끝나고 아드리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불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가 마이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귀 뒤점은 그대로였어요. 아드리안의 불어가 흘러나왔고 준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가 멈췄어요. 강도윤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똑바로 잡았어요.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어요. 준호가 아드리안의 말을 한국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씩 뉘앙스가 달아나지 않게 천천히요. 강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면을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끊어졌던 시간이 그 목소리를 타고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